문제 다 풀었어. 그래서 통합하고 토요일날 시작할 거고 얘네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해가지고 하면 되죠. 100쪽이고요. 자 7단원 마지막 파트고요. 얘는 우리 2학년 때 3단원에서 태양계 얘기했었어요. 그때 태양계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8개의 행성이 있었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8개 있었는데 이 전체를 하나의 태양계라고 이야기했었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태양계 안에서 유일한 별이 있었어. 누구? 태양. 유일한 별입니다. 근데 우리 우주 전역에 태양만 별인 게 아니잖아. 이 우주 전역에 태양을 비롯한 다른 별들도 있단 말이야. 여기도 뭐 별 하나 있을 거고, 당연히 이 별 주위에도 태양에 있는 8개 행성처럼 뭐 다른 행성들도 있고 여러 천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라. 또 여기 별 있고 다른 별 있을 거고 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체를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룹니다. 은하 영어로 잘 알걸? 갤럭시. 광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 있지.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해. 진짜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은하. 우리 우주에는요, 이러한 은하가 수천억 개 수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하가 우주가 스케일이 참 크지요. 하나의 은하 안에는 몇 천만, 적게는 수십만 개, 많게는 몇 천만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한 은하가 우리 우주 전역에 수조개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은하는 첫 번째, 일단 당연히 우리 별들이 있을 거고. 별만 있어? 아니야. 물도 있을 거. 물질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별과 별 사이에, 별은 아니지만 여러 물질, 뭐 우주 먼지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성간 물질이 있습니다. 성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별들이 이 은하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별들의 집단, 성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간 물질이 또 얘네들도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이게 구름처럼 모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하는 일단 별이 있을 거고요. 성간 물질이 있고요. 이 별들이 모여서 성단을 이루고요. 이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은하 있고요. 옆에 보면은 성간 물질, 성단, 성운 줄 쳐놓으시고요. 우리 은하는 성간 물질, 성단, 성운 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은하를 좀 파고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우리 은하는요, 쓸 수 있겠지. 우리 은하의 첫 번째 모양을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를요, 위에서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은하 중심부에 하나의 막대 모양이 있어요.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 주위로 약간 팔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팔이 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걸 얘기하자면 이게 좀 이게 팔이 굽어 있잖아. 그 나선 모양이다 얘기하고, 나선처럼 굽어 있는 팔이라고 그래서 나선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이 막대 모양의 형태가 있네. 중심의 막대 모양. 그 막대 모양 주위를 나선팔이 감고 있더라.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은 막대 모양의 중심부를 나선팔이 감고 있더라. 위에서 봤을 때 이처럼 막대 모양의 중심부가 있고 그 주변을 나선팔이 감고 있는 이런 모양. 우리 은하만 이런 모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은하도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러한 모양의 은하를 적어 놓으세요.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하는 위에서 봤을 때 막대 모양의 중심부가 있고 그 주변부를 나선팔이 감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은하를 옆에서 보면요. 두 번째 옆에서 보면요. 옆에서 볼 때는 가운데가 볼록해요. 그리고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UFO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을 어떻게 얘기하냐?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은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 태양계는 어디에 있냐? 우리 태양계는 나선팔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이 제일 정확하고요. 나선팔이 여기도 있다고 해보자. 우리 태양계는 이 나선팔에 위치해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리면은 주변부에 위치. 매치돼요. 그림 보시면은 정말 와닿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숫자가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 첫 번째,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은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지름은요. 약 3만 파섹입니다. 3만 파섹. 우리 1파섹은 3.26 광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은하의 전체 지름을 광년으로 표현하면 약 10만 광년입니다. (3만) 파섹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기억해주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약 8,500파섹 떨어져 있어요. 얘는 3만 광년 정도 됩니다. 숫자 외워야 돼요. 8,500파섹, 그다음에 3만 광년. 근데 가끔 잔인하게 우리 은하의 반지름 물어볼 때 있거든. 반토막 내면 되지. 근데 보통 지름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은하는 지름은 약 3만 파섹. 그다음에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8,500 파섹 정도 떨어져 있다라.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자, 지금 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은하는 가운데가 볼록하다고 그랬잖아. 왜 그랬냐면은 그만큼 별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이 많이 좀 깊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물체가 질량이 존재하는 물체에서 끌어당긴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중심부로 별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 별이 많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여기 있잖아. 그럼 우리가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일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밤하늘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즉 은하의 바깥으로 밤하늘을 볼 수도 있고, 은하의 중심부 쪽으로도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왼쪽 상황이랑 오른쪽 상황 중에서 어디를 봤을 때 별이 많이 보일까? 이거 아니야? 왜? 이쪽이 별이 많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별이 많이 보일까 밤하늘에. 그러면은 이 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강처럼 보여요. 이게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은하수. 노란색 분필이 초록색보다 더 잘 보이지? 초록색이 잘 안 써야겠다. 은하수.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하나 봤다. 별들을 하나 봤다. 그러니까 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은하수, 별이 많이 보이니까 은하수가 보일 거고. 그러면은 그러면 오케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볼 때 별이 많이 보이는 거 알겠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여름에 요 위치를 바라봅니다. 여름철 바라보면. 그 우리 황도 12궁 얘기했었잖아 2학년 때. 그때 별자를 얘기하자면 여름철 궁수장일 때 은하수가 잘 보이더라. 왜 잘 보이냐면 요 시기 때 우리나라 요 시기 때 밤하늘을 봤을 때가 요 은하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이더라. 됐어요? 그다음에 이 은하수 자체는요 우리가 남반구에 있던 북반구에 있던 상관없이 관측이 가능합니다. 남반구, 북반구 모두 관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은하는 젖었어. 칠판 치우기 싫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많이 있고요. 이 별들이 모여서 성단을 이룬다고 그랬어. 우리 성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 그래서 그럼 이건 지우고 시작할게요. 성단과 성운을 함께 쓸 거라서. 얘도 진짜. 계약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5명 모두가 동태눈깔이 되셨어요. 시차 뭐? 반시제 상태. 진작에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일찍 주무시죠. 네. 아까 2학기 수업하는데 잘 자더라고. 자, 이번에 성난 동그라미. 성자가 별 성자입니다. 별들의 집단 성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야, 별들의 집단이니까 당연히 별로 구성되어 있겠지. 별들의 집단. 그 성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그냥 별이 어떻게 모여 있냐 요겁니다. 지금 교재에 두 개 나와 있는데 일단 내가 흐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밑줄 끄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산계 성단입니다. 산계 성단. 산계할 때 산자가 해산 할 때 그 해산자야. 흩어져 있다는 거야. 주소에 좀 보자. 손 들다 말았지. 그리고 그 술식 전 계획을 개차 이거. 나 이번 주 금요일 좀 설레잖아. 비밀의 가게 개봉 왔거든요. 뭐 만나지 말자. 뭐냐면요, 우리 지금 은하에 별들이 많이 있잖아. 이 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탄생을 합니다. 그 말씀 지금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나이가 어린 별들도 있고 나이가 적은 별들도 있을 거라. 맞아요? 자,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에너지가 넘치지. 내 최근에 사춘 애 태어나가지고 애 보러 갔는데 애가 빠풀하게 울어요.
그리고 한 4살, 6살 되거라 아무 명 말린다. 내가 지금은 지금 친가의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진 않네. 아무튼 어렸을 때 나만 그랬거든. 힘들어. 아무튼 어린 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테니까 표면 온도가 높겠지. 표면 온도가 높다? 무슨 색? 푸른색입니다. 안 외웠네 얘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계성단 자체가 푸른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 오늘 엄청 덥잖아 낮에. 너네 친구들이랑 붙어 있고 싶어? 스치는 순간 욕박을걸? 얘네들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계성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린 별들이 모여서 푸른색으로 보이고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우주도 지금 저출산 국가야. 저출산 시대야. 어린 별의 수가 많은데 늙은 별의 수가 많은가? 늙은 별의 수가 많겠지. 그래서 어린 별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산계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수가 뒤에서 얘기한 다음 얘기할 별의 수가 구상성단보다는 적게 존재합니다. 됐어요? 밑줄 칠 건 확인하셔도 좋다. 두 번째 구상성단 갑시다. 공국자입니다. 모양의 공 모양의 성단이라는 거야. 구상성단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는 산계성단보다는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나이가 많은 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서술형 쓸 때 혹시나 늙은 별보다는 나이가 많은 별. 자, 난 좀 편하게.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제 연세 드시면은 힘이 빠지시잖아. 그러면 열이 적게 방출될 거고요. 표면 온도가 낮겠네. 무슨 색으로 보일까?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아서 구상성단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붉은색. 왜. 자, 그래서 또 얘기하자면은 표면 온도가 낮다 보니까 좀 가까이 모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빽빽하게 모입니다. 그게 공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서로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또 얘기하자면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늙은 별들 수가 많습니다. 성단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구나 미안하다 고개나 사네. 그러면은 이 우리 은하 안에 산계성단, 구상성단이 있을 텐데 주로 어디 위치에 있냐? 산계성단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뭔 얘기냐면 우리 은하 옆에서 봤을 때 중시에 별들 많다 그랬잖아. 얘네들 이렇게 시각에서 모이고 있거든. 눈 떴냐? 야, 그러니까 이런 니아들 보소.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주로 바깥에 있겠지. 그래서 산계성단은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즉 우리 은하의 주변부에 위치합니다. 얘들아 나 오늘 7시 반에 일어났어. 아까 점심 먹고 자긴 했어. 자,
구상성난은 나이가 많은 별이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요 그림이 플러스 강이 2번에 있어요. 보면 지금 구상성난은 은하핵 있고 여기 주변 중심 쪽에 있고 산계성단은 주변부에 있더라. 참고로 그 그림에 즉 구형의 공간이라고 돼 있잖아. 우리 태양계도 태양 수분지형 목도천에 이것만 태양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존재하는 그 공간 자체를 태양계라고 얘기하지. 이것처럼 우리 은하도 거기 별들로만 된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은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 공간을 헤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헤일로 강상의 공간. 그래서 막 우주 관련된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헤일로라는 말 좀 잘 나와요. 됐습니까? 성난의 특징 얘기했고 이제 성운 볼 건데, 그래서 성운도 동그라미 쳐놓을 건데 성운이라고 해서 그럼 성이니까 별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헷갈립니다. 성운은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별과 별 사이 예를 들어서 별이 여기 있고 벽으로 별이 있고 또 다른 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아니라 먼지라든지 여러 다른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뭉쳐서 구름처럼 보여서 성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운은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너네가 많이 헷갈려서 그래. 성운은 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통합과학에서 얘기하겠지만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긴 하거든. 그거는 우리 통합과학 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꾸 통합과학 얘기해서 미안한데 주교 교비를 외워놓으세요. 20번까지 민다는 괜찮아. 수리엘 리뷰 도다지세 플레나면 알빙이 난데 막 할까요? 내가 다음 통합과학 할 때부터 주교일표 계속 조치시켜줄 거야. 언제까지? 다음 올 때까지. 번호도요? 네. 번호가 중요해요. 내년에는 통합과 번호도 중요해요. 내가 그때 타이핑 치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Made by me. 거의 이제 백지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전에 노트북 파일, USB 파일. 자, 성운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용어를 붙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지구에서 이 성운을 볼 거야. 성운을 바라볼 거야. 그다음 성운 맞아 그 얘기를 했구나. 별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를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냐면 이 성운 주변에 어떤 별이 있었어. 그럼 별이 빛을 낼 거 아니냐? 그럼 그 빛이 성운에 뻗어가겠지. 별이 빛을 내면서 열도 함께 보내겠지. 빛의 형태로 열 전달하는 방식.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 복사. 동편들아 복사 에너지 했잖아. 말했잖아요. 빨리 늦게 얘기했잖아. 아무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빛이 성운에 도달하고요. 그러면 열이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성운도 에너지를 방출하겠네. 그때 빛 에너지 형태도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나온 빛을 성운이 흡수하고요. 그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또 빛을 다시 방출합니다. 빛을 뭐 한다고? 방출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방출 성운입니다. 우리가 뭘 본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다 도달하는 거잖아. 시각했었다. 시각의 자극, 빛 자극. 아무튼 자, 별에서 나온 빛이 성운을 가열하고요. 그 가열된 성운이 빛을 방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가열된 성운이 빛을 방출하더라. 됐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언니야, 펜 잡아라. 펜 잡아라. 참고로 지금 방출성원의 경우에는 얘를 성원이 빛을 흡수해서 방출하잖아. 요 특징 때문에 방출성원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방출성원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주로.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또 지구가 있고요. 성운이 있을까요? 약간 구름을 잘 못 그려. 네. 그래도 알아먹어라.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별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 별이 있어요. 그럼 별 빛은 내가 여기서만 한쪽으로 그리겠지만 별 빛은 사방으로 퍼지겠지. 그러면은 일단 성운으로 도달하는 빛이 있을 거고 이 빛을요 성운이 반사시킵니다. 뭐 시킨다고? 반사. 그 성운이 반사한 빛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무슨 성운? 반사성운입니다. 그러니까 방출성운이랑 반사성운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성운이야. 그럼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방출성운은 내가 계속 빛 받다가 계속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빛 받고 막 내보낼 거야. 이게 방출이고요. 반사는요. 들어온 빛을 제가 보내봅니다. 들어오면 제가 안 보낸다고. 빛이 나오는 방식이 이해가 돼요. 차이점이 느껴지죠? 이렇게 반사한 빛으로 인해서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반사성운은 주로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반사성운은 별빛을 반사. 됐어요. 세 번째. 지구를 또 그려야 되네. 지구 있고요. 성운이 있고요. 또 별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도 별이 빛을 방출할 건데 그 방출된 빛이 성운으로 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뭐 방출성운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 이 성운이 빛을 그냥 흡수해버려요. 다시 내보내는 빛이 없다. 그럼 성운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 성운 요 부분이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네 이야기 쉬우라고 별 한 개만 그려놨지만 이 성운 주변에 다 많은 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빛을 내기 때문에 별들이 보일 텐데 이 부분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우주 무슨 색? 검은색. 그래서 이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이야기해요. 암흑성운은 이 성운이 별빛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가린다. 우리가 막 별빛을 가로막아라고 적었는데 별빛을 차단합니다. 성운으로 나온 빛이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빛이 없으니까 이 성운이 안 보이겠지. 뭐 원리 복습할 때 원리까지 해가지고 하면 참 뭐 가장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성운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학교 학습지에서 뭐 방출성은 예시로는 뭐 오리온대 성운, 장미 성운 있고 반사 성운은 마디알령 성운, M78 있고요. 그다음에 암흑 성운은 말대가리 성운이랑 버나드도 있는데 이건 학교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는 외우시는 걸로 합시다. 마찬가지로 산계 성단이랑 구상 성단도 예시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학습지 나오는 거는 위주로 외우시다. 지금 오늘 할 거는 성단이 뭔지, 성운이 뭔지 기본적으로. 성운으로부터 또 별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통합과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너네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 싹 넘기면은 내가 뭘 큰일 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요 페이지 여기는 끝날 것 같아요. 우린 지금 우리 은하 안에 성난이 있고 성운이 있고 얘기했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구에 우리 우주에 은하가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은하들 있을 거 아니야. 다 뭉뚱그려서 외부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은하. 우리 은하라고 딴 애들은 외부 은하. 자, 이런 거 참 중요해요. 누가 최초로 발견했게? 동그라미 1번 했어요. 허블,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여기는 천억개라고 나와 있네. 개수가 시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 그다음에 그럼 이런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포함한 여러 은하들이 우주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불균질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런 여러 은하를 기본적으로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 은하는 중심부 지웠네. 막대 모양의 중심부가 있었고 나선팔이 감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했고요. 자, 모양에 따라 은하를 구분할 건데 요거 플러스가 1번에 있어요. 허블에 대한 분류. 기본적으로 일단 공 모양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나선팔 없이. 그리고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이야기해요. 타원 모양 은하가. 근데 우리 은하가 가만히 쫙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하고 태양 자전하듯이 은하가 살짝 돕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슬슬 나선팔이 쑥쑥 삐져나가요. 나선팔이 쑥쑥 삐져나가요. 아까는 뭐 모인다고 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중심이 있고요. 막대 모양의 중심이 있고요. 막대 모양 중심이 있는데 나선팔이 뻗어 나오는 거. 요거 우리가 막대 나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어떤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은 없지만 나선팔은 존재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해요. 근데 모든 은하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타원 은하를 비롯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럼 모양이 희한한 것들도 있거든. 싹 다 뭉뚱그려서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규칙 은하. 됐습니까? 자, 허블이 은하의 존재를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발견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관측을 진행합니다. 은하를 관측하면. 근데 여러 은하가 예를 들어 두 개만 얘기해요. 두 은하가 있었는데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이 둘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하가 통제 이동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허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걸 보면서 두 은하가 또 두 개 또는 세 개 은하가 서로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우주 팽창. 동그라미 넣으실게요. 우주 팽창이고요.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근데 팽창할 때 특징이 뭐 어디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팽창의 중심이 없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1파색 떨어져 있는 은하가 있고 10파색 떨어져 있는 은하가 있었어.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가까이 두 개가 이만큼 거리의 은하랑 이만큼 거리의 은하가 있어. 두 번째 케이스는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밑줄처럼 보자. 우주 팽창에 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 고만 자고 밑줄이라는 거 끊어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다른 말로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밑에 있는 팽창의 중심이 없다 그랬고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해요. 우리 풍선 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그래서 이 실험을 모형 실험으로 풍선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불면 얼마나 멀어졌냐 보고 있는데 체크할 게 지금 어제 보면은 스티커 A와 스티커 B 사이 거리는 5.3이었고 그 다음에 BC는 6.2였는데 불면은 또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거리 변화를 보니까 A와 B가 원래 가까이 있었잖아. B와 C는 더 멀리 있었잖아. BC의 거리가 더 멀어지다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뭐 비유 실험 나오면은 뭐 풍선은 어디에 비유한 거냐? 우주. 스티커는 어디에 비유한 거냐? 은하에 비유했다고 생각합시다. 은하. 우리 지금 은하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로 우주 팽창 얘기하고 있으니. 자, 그럼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계속 부피가 커져 팽창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요, 수축했다가 처음에는 하나의 점이었지. 하나의 점이었다가 펑 터지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우주가 커져가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거는 이 점 상태였든 팽창하고 있는 이 상태든 열 에너지 양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 들어있는 에너지 양이나 한 점에 들어있던 에너지 양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한 점이었을 때는 에너지가 막 뭉쳐졌을 거 아니야. 온도가 어땠을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었을 때는 높은 온도 초고온이었고요. 그러면 한 점에 몰려있으니까 밀도가 높았겠지. 초고밀도라고 해요. 우리 우주는 처음에 초고온, 초고밀도였던 하나의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잖아. 대폭발이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일단 우주의 크기는 당연히 커지겠지. 그럼 우주의 온도는 에너지는 그대로 그랬어. 부피만 커져. 그럼 우주 온도는 낮아지겠지. 온도를 비롯한 밀도도
낮아질까 아니야? 그 다음에 참고로 지금도 팽창 중이고요. 요거는 안 나오 그 중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구나 미안하다.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잖아. 왜 아까 구상성단 상대성단 얘기할 때 온도가 낮아지니까 서로 붙는다고 했지. 그 우주의 온도도 낮아지면서 이 물질들이 붙고 붙어요. 뭐 만들어지게? 별이 만들어지게. 사실 요 사이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가 만들어져요.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통합과학 다시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대폭발 직후에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전자를 비롯한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미안하다. 내가 놀랬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처음에 전자 만들어졌고 우리 원자 핵까지만 배웠지. 원자 핵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루어져 있거든. 양성자, 중성자가 따로 만들어지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양성자 그 한 개는 수소 원자 핵이거든. 이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원자 핵 만들어지고 이 원자 핵 주변에 아까 미리 만들었던 전자 있지. 전자가 붙으면서 수소 헬륨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뭘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그럼 얘네들을 비롯한 여러분 먼지들도 만들어질 텐데 뭉치면서 별이 만들어지고요. 그 별 안에서 최대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수송일 만들어졌지? 리튬, 헬륨, 금속,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만들어져서 철까지 만들어져요. 별에서. 그 철보다 무거워서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되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붕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옷이 만들어지거든. 그 폭발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영어로 뭐하게 슈퍼노바. 그래서 에스파 슈퍼노바 들어보면은 별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언제 터졌는데? About 138문제. 참고로 우리 지구는 54억 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 만들어지거든. 우리 지구는 약 54억 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제 46억 년 전. 이게 단순 암기 위험성이야. 단순 암기 위험성이. 플러스 강의 2번 보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규모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크기 먼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지구 제일 작고, 그다음 태양이 그다음 클 거고, 그다음 성단 성원이 크고, 그다음 은하. 성단 성원이 모여서 은하가 될 거고, 그 은하가 모여서 우주가 될 테니. 그다음에 밑에 개수 비교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개수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운은 빠지겠지. 별의 개수 비교할 때 성운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별로 안 이루어져 있어. 비교해서 뭐해? 됐어요. 시험 시작합시다.